뉴스인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완치가 그러니까 완치한 사람이 있고 신규로 확진한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어제 역전됐어요. 확진은 110명이 늘었는데 이제 완치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 이 대체적으로 그 신천지 신도들 막 5,000명 막 2주 지나가지고 이제 다 격리 해제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흐름은 지금 수도권에서 무슨 콜센터 같은 데서 집단 감염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숫자상 흐름 보면 계속 줄어가지고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총 저희가 지금 확진자를 그 누적 환자를 한 8,000명 정도로 보는데 이 중에 90%가 대구 경북이라고 그러면은 그 약 뭐 8, 9, 72 거의 뭐 7천 그러니까 나머지 경북하고 대구를 제외하면 1,000명 이내로 저희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우리나라 질병 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히 잘 막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타 지역에서 지금 확진자 난 사람들도 대구 경북을 방문한 사람들이 많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특정 종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으로부터 유래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환자가 몰려 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특정 종교와 결합돼 있다. 이걸 만약에 뺀다면 이 경우의 수를 뺀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막은 중국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될 지금 통계인데 대구 경북의 이 수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숫자상으로 우리가 많아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31번까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영역을 넘어버리는 국가 영역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었죠. 이게 그러냐면 신천지 종교의 신도들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슈퍼 전파자가 특정 지역이 아니라 특정 종교를 집단으로 그들이 다녔던 콜센터, 그들이 다녔던 기관, 그들이 다녔던 직장 내에 모두 다 퍼져버린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순간적으로 퍼져버린 거죠. 전수조사도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그 수많은 숫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어쨌든 31번 이후에는 모두 다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욕해요? 상황을 안다면 제일 잘한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하루에 17,000명, 8,000명씩 검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니까요. 미국은 아마 지금도 검사자 숫자가 미국 전체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3억 5천만 정도. 대한민국의 그 검사할 수 있는 능력보다 5분의 1도 안 될 걸?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 이건 속단일지 모르지만 유럽은 한번 뚫리면 큰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철도망이나 고속도로가 EU 유럽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혀 제어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나 사람의 그 자유로운 교류 이것이 EU의 그 공동 목표였기 때문에 질병 확산 속도가 우리처럼 이렇게 잘려 있는 나라 격리돼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섬 아닌 섬이 됐잖아요. 여기서보다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검진비가 뭐 398만 원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자기들이 통계를 절대치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거의 검진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 유럽에 이제 많이 퍼지고 미국에 퍼지고 일본 하면 우리나라에 아마 계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그 진단 방법 알려달라. 그다음에 뭐 질병 통제하는 방법 알려달라. 이것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대한민국의 그 질병 관리의 모델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전 세계 사망률이 어제까지요 3.69%였고요. 3.69. 사실상 4명 정도. 100명 중에 4명 정도는 사망한다는데 한국은 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엊그제까지만 해도 0.7, 0.6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0.84가 나오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사망률이 6.6%입니다. 이게 사실상 대충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10배 가량 높아요. 그리고 중국, 이란은 3.9. 미국은 2.9. 그리고 60대 이상 고령자 사망률도요. 한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 사망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망률이 3.69잖아요. 근데 60대 이상 고령자 사망률은 3.38밖에 안 돼. 고령자들도 전 세계 평균 연령대 사망률보다 더 낮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한국인의 특성,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응 또는 대통령의 어떤 관심 사항을 갖고 있는 어떤 부분, 국민적인 어떤 그 열망, 서로 간에 조심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뭉쳐지다 보니까 한민족 전체 또는 대한민국 현재의 우수함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국민의 우수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나 박근혜 같은 그런 우왕좌왕 시스템이었다면 상당 부분 악화됐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참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낮은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 보고서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전에 검사를 제때 악화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감염자와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공격적인 검진, 이 검진 결과 검사 결과 더 악화되기 전에 이걸 치료했다는데, 치료에 돌입했다는데 이 사망률을 낮췄다는데 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인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지금 외교 갈등 겪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일본에 요청을 했어요. 코로나 진단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이런 모질한 놈들. 그러니까 얼마큼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하는지 아시겠죠. 그 야당의 그 찌끄러기 놈들이 그냥 중국 그쪽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난리를 쳤지만 중국 일찌감치 막았던 나라는 지금 이탈리아나 이란 같이 돼버렸고,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어떤 그런 거 없이 중국 만약에 봉쇄 비슷하게 했다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마스크 막 보내주고 그러겠어요? 큰일 났죠.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중국 인터넷 사이트 가면 그게 아마존인가? 그 쇼핑. 아니 텐센트인가? 아 텐센트인가? 그렇다고 치고 거기서 한국에 마스크 보내는 것만큼 예외래. 사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제가 이 얘기 하나 거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이 그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켜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싱하이밍이라는 그 우리나라 중국 대사가 한국 정부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윤상현 뭐 외교국방위원장, 그러니까 외통위원장 찾아가서 뭐 최대한 돕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래서 황교안은 대통령이 못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황교안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아마 중국은 계속적으로 그거 기억하고 나중에 견지고 날릴 겁니다. 황교안이 대선에 나온다면 우리는 저 사람 대통령으로 되면은 양국 관계는 우리 파탄 날 거다 뭐 정도의 저는 견지고 날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국제 외교를 좀 신경 쓰면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지 대외적으로 그냥 이렇게 국민들 뭐 아니면 일부 세력 조화라고 입국 금지하면 그건 바보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WHO가 밝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O는 최근에 팬데믹 선언했잖아요. 네. 대유행 단계에 왔다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아까 치사율은 제가 말씀드렸죠. WHO 같은 경우 지금 0.7 정도 잡고 있거든요. 검사 정확도 이게 사실 알려지지 않았어. 대한민국의 검사 정확도는 98%입니다. 그러니까 딱 진단하면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깝게 견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아니다가 금방 나온다는 거고, 이를테면 바이러스를 이렇게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코로나19도 아니다가 대한민국의 98%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근데? 의료 기술이겠어요? 난 아니라고 봐. 저는 비용이 큰 몫을 차지한다 생각. 비용도 있지만 중국처럼 아예 우한을 때려 막아버렸잖아요. 봉쇄. 허베이성 전체를 아예 막아버렸어.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고. 한국은 지금 대구에서 서울 오는 거 못 막고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그 언론들이 잘 안 다뤄주고 있어요. 네. 조금만 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싸울 때 어떤 시민의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산주의라는 이런 도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정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거 아까 유럽 얘기했지만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게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걸 모범적으로 보여준, 인류사의 처음으로 보여준 모델이라고 얘기해서 극찬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정서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히 봉쇄했지만 하지만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봉쇄를 풀면서도 불구하고 스마트 추적을 통해서 또는 동선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래통합당이 얘기했던 완전히 봉쇄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었고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추적 관리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민주적 통제적 방식으로. 이 부분은 미래통합당 등이 사과해야 돼요. 수천 번 이야기를 했어. 중국 봉쇄. 결과물 어떻습니까? 진정성 있게 국민과 호흡하면서 국민들 설득하면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은 결과 아직 뭐 코로나19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지들이 공격했던 게 틀렸잖아요. 그들이 깎아 말한 것처럼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가짜 뉴스 통해가지고 무슨 마스크 하나도 김정숙 여사랑 관련 있는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정치인이에요? 나는 최소한 곽상도 같은 놈들은 진짜 정치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뉴스 없는 뉴스 다 가짜 뉴스 끌어들여가지고 대통령 흔들기만 하고 있지. 국가가 이렇게 비상 상황일 때는 황교안 얘가 틀려먹었어. 거국적으로 도와야지. 그렇죠. 추경이고 뭐고 네. 막 그럼 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도와주는 척하지만 계속 딴죽 걸고 가짜 뉴스 걸면서 문재인 되면 흔들기만 하고 있잖아요. 아마 대우 경북이 아니었으면 더 심하게 지금 반대할 겁니다. 그나마 지금 있는 게. 근데 그리고 제가 지금 속보를 봤더니 유럽이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그다음 스페인은 지금 4개 도시를 봉쇄했다고 그러고 사상 초유로. 그다음에 미국도 선거 유세나 집회 공연을 다 셧다운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재난 국민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식당 가도 제가 제 친구 식당 아주 큰 데 갔는데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밥 먹는 한 1시간 먹었는데 한 팀 더 들어옵니다. 2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이 정말 10분의 1 토막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긴급적으로 소비 여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 폐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추적 관리. 근데 동선을 우리가 방송을 할 때 동선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로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폐쇄하라고 계속 야당에서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폐쇄가 답이 아니라는 걸 밝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달 전에 이미 이 우리나라 질병본부에 또는 국가기관에 이 바이러스의 능력이 이미 계획에 수립됐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감 있게 대통령이 얘기했고 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초기부터 사실은 이게 스마트 관리 추적과 그다음에 배양 기술에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배양 기술을 성공해서 바로 검사 키트를 바로 세계 최초로 만들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이 배양된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각 연구기관에 배포했다는 거, 연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것까지 추적, 제공, 백신 개발.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젠가요? 단백질까지 분리시키는 기술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럼 곧 2, 3개월 내에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준비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좀 빨리 나올 것 같지만 우리도 독자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극찬을 받고 있었던 이유는 이게 동시에 검사만 열심히 하고 치료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정보의 공개성, 그다음에 매일 11시에 공개 브리핑, 그리고 질의 질문을 통한 의문점 해소, 그리고 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각종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도 아까 황 작가가 얘기했지만 국가 간의 관계도 경제를 감안하여 최대한 폐쇄를 중단하고 바이러스 자체를 추적 관리하는 방식이었죠. 만약에 지금 돌이켜 보면 신천지만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50번 이내에서 끝났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봐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자신감에 우한 교민 데려와서 다 치료해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막 내가 우한이다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런 미래통합당만 제외하고 모두 다 합심이 돼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러면 한국 새누리당과 연합되어 있는 신천지가 이 난리를 피는 바람에 지금 이 꼴이 나라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도 미래통합당이 저는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구 시장이 지금 여와
관계가 깊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죠. 예, 그런 문제로 보면 본인이 이제 부정하는 거기 아니 때문에 당직자가 증이 있는데 뭐. 아, 그러니까 이게 당직자 증이. 하다하다가 음. K-팝 이런 거 있잖아. K 방역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요 미국이 그 30일간 유럽에서는 입국을 다 금지하겠다는 네. 거거든. 아마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쉽게 사실상 봉쇄잖아요. 아예 그거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아까 이러면 이제 경제가 얼어붙죠. 경제도 실은. 어려 네네. 붙을 뿐더러 방역 시스템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가 지금 뭐 없는 상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을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 마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정도의 부류는 딱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경제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럼 그 상황에서 경제가 망가졌으면은 재난 기본소득이라도 좀 해주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시간만 죽이면서 어찌 됐건 총선 때까지는 문재인 정부 무능해를 설파해야 되는 이놈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가짜뉴스. 그렇죠. 딱 이 구조라고. 답답하죠 진짜.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 국가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뭐 이 귀국자를 막는 것까지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갖 난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제한 조치를 해제하려고 해. 왜? 이유가 워낙에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지금 대구 쪽에서 가는 출발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그 제재가 없다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투명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보내지는 이 여행객들에 대한 투명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그리고 거예요. 해리 해리스 대사가 어젠가요 그저께 그 인천공항에 직접 갔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에서 3단계 방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터미널 입구 그다음에 그 출입하는 곳 그다음에 그 보딩 게이트 있는 곳 이렇게 세 차례 방역하는 모습을 보고 아 한국이 대단하다. 근데 이게 우리가 꼭 그 미국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고 어쨌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검역 시스템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교부에서는 뭐 다른 나라 대사들도 초빙해서 한국의 이런 노력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방역 조치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본국의 보고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그 펜스 부통령도 한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지금의 환자 절대수는 지금 신천지 때문에 많아졌지만 결국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외부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예. 내부에서는 반대한 놈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마스크 그다음에 뭐 입국 금지 조치 등등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도 물어뜯는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러스 전국에서 마스크 전국으로 넘어갔어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마스크 정도 끝날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니 어제 문제 있잖아 국감에서 들어보니까 마스크를 살라고 수백 킬로가 줄을 섰대.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정말 확 뽑아버리고 싶네. 아, 그러니까 진짜 모자란 사람들이 얘기해요. 마스크를 주민센터 가서 왜 안 하고 약국에서 파냐고. 당연하지. 주민센터는 동네 하나밖에 없는데 약국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 가동하면 되는 거거든. 실제로 미국의 뉴욕주에 이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했어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대한민국과 달라. 진짜로 봉쇄했어. 봉쇄. 네, 네, 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군인이 총 들고 만약에 한국에서 저번에 지금 대구 봉쇄 이야기 뭐 비슷한 이야기 나왔다고 홍익표 대변인 사퇴했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은 실제로 하고 있다니까 지들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이걸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의미의 봉쇄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 격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쵸, 격리. 그쵸. 그러니까 컨테인먼트라는 게 그냥 다른 곳과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봉쇄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너무 커서 그쪽을 버리는구나라고 평가됐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미국처럼 군인들이 총 들고 있는 꼴까지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닌데 그 홍익표 대변인은 전혀 뭐 나쁜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악담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민들은 사재기하고 또 총알 같은 걸 지금 실탄 같은 걸 많이 지금 사재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 체계가 이 바이러스나 유럽에 취약해요. 역사에 봐도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개인한테 맡겨놓는 성향이 강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국민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으로 막아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것만 막아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총알 사들이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끔찍한 상황이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유럽이나 뭐 동양인 혐오하고 처음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중국이나 한국보다도 더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기 팬데믹이 이제 선언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봉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차라리 봉쇄에 연연하지 말고 이걸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다시 바꿔 나가야 돼 한국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베이스가 예. WHO도 요구했다는 것처럼 한국의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가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